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확률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요.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주사위를 선생님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값이 뭐죠? 그게 0 아니야? 1이라고 네, 1. 네. 짝수가 나올 확률값이 뭐죠? 나중에 선생님 치울게요. 감사합니다. 짝수가 나올 확률값이 뭐죠? 기분에 짝수가 나올 확률값이 2분의 1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주사위에서 확률의 값을 선생님이 구할 때 던지는 행동이 있어요. 던지는 행동 자체가 시행이에요. 확률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자체가 시행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짝수의 눈이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걸 우리는 보통 사건이라고 합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1, 2, 3, 4, 5, 6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잖아요. 그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 그게 표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값을 구할 때 방금 전에 당신들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값은 6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잖아요. 그때 분자가 지금 세 가지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세 가지. 그걸 분자에 들어가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을 시행했을 때 확률에서 물어보는 분자에 들어가는 걸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데 그 1, 2, 3, 4, 5, 6이 나오는 모든 가지수를 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의 값은 전 사건분의 근원 사건 가지고 확률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라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뭐죠?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3분의 1이죠? 분모의 값은 전 사건 6가지고요. 분자에 있는 건 근원 사건 3의 배수 36이니까 2가지입니다. 공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주사위 던졌는데 10의 눈이 나올 확률 0이겠죠? 내가 이해되시나요? 네. 주사위를 던졌는데 10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사건의 확률의 값은 항상 0이겠네요? 그리고 전사건의 확률은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보다 작은 눈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근데 다음에는 1이겠네요? 6분의 6이니까요? 그걸 전사건의 확률 1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사건의 확률은 0이고요. 전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칭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선생님, 표본 공간은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H하고 T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졌기 때문에 누가 앞이냐 누가 뒤냐에 따라서 앞뒤가 나온 거하고 뒤앞이 나온 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4개의 사건을 원소가 되는 집합이 표본 공간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앞뒤하고 뒤앞 2개 사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앞면만 나오는 사건은 앞 한 가지군요. 뒷면이 적어도 한 면 나오는 사건은 한 번 나오는 사건은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3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기합니다. 합사건과 곱사건, 배환사건, 여사건. 사건이란 말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구할 때는 사건이란 말을 거의 사용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는 합의 법칙이라고 배우셨어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해서 구할 때는 어떨 때 더해서 구했죠? 어떤 건 더해서 구하고 어떤 건 곱해서 구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했는지 기억나세요? 또는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있거나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더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연속해서라는 표현이 있으면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합사건이라고 칭하는 거는 또는이란 말이 들어있는 사건들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때 분자에 들어갈 근원 사건의 값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합사건입니다. 곱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또는 그리고란 표현이 있으면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있으면 경우의 수를 곱해서 분자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우리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공통되는 게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선생님이 던졌어요. 근데 짝수 인원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 인원이 나오는 사건들은 공통되는 게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짝수 인원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 인원이 나오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여사건은 만약에 선생님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한다면 A 사건의 여사건은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온 게 A 여사건입니다. 또는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더해서 구하는데요. 또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조건지시법에서 집합의 조건지시법에서 합집합이 또는이라고 조건지시법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집합이 조건지시법에서 그리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 곱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진짜로요? 합치는 건 합집합이고 다른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2의 배수가 나오는 게 A 사건이라고요? 그럼 A 사건은 뭐라고요? 네, 2, 4, 6, 8, 10의 값이 A라고 하는 사건의 원소들입니다. B라고 하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B 사건입니다. 별로 그렇게 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첫 번째 건 교집합 구하세요. 두 번째 건 합집합이 아닌 거 구하세요. 이런 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 A 사건과 배반 사건인가의 개수, 이 세 번째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사건하고 배반 사건이라고 칭하는 거는 A하고 배반 사건을 C 사건이라고 선생님이 칭한다면 A 사건과 배반 사건을 C 사건이라고 칭한다면 C라고 하는 집합이 1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공통되는 게 없는 거 맞아요? 우리는 공통되는 게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1, 3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공통되는 게 없나요? 네. 그러면 결국은 A 사건과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보려고 한다면 2, 4, 6, 8, 10을 제외한 1, 3, 5, 7, 9를 가지고 만든 집합들의 부분 집합들이 A 사건과 배반 사건이겠군요. 네. 근데 A라는 집합의 배반 사건은 그렇다면 몇 개 있을까요? 2, 5제곱 네. 왜 이 마이너스는 몇 배죠? 아무것도 없는 것도 공집합도 앞에 있는 집합하고 공통된 게 없잖아요. 아, 공집합도 배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1, 3, 5, 7, 9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다 A 사건과 배반 사건입니다. 근데 가장 조심할 점은 A 사건과 배반 사건을 보라고 한다면 애들이 되게 많은 녀석이 다 배반 사건인데 1, 3, 5, 7, 9를 가지고 있는 집합, 이 집합 한 개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 집합이 모두 5개니까 배반 사건은 5개 이렇게 쓴 바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1, 3, 5, 7, 9를 가지고 만든 모든 부분 집합이 다 A 사건과 배반 사건입니다.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방금 전에 니네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의 값은 6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의 값은 2분의 1.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면이 6개 있기 때문에 던졌을 때 한 면이 나올 확률의 값을 6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요. 면이 2개 있으면 한 면이 나올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 확률도 해보지 않아도 모든 면이 균등하게 나올 확률의 값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6분의 1, 2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해보지 않고도 얘기하는 거. 수학적 확률의 값은 분모의 값은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전사건의 확률, 전사건의 경우일수. 확률의 값은 A사건의 확률 값은 분모의 값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숫자, 분자의 값은 근원사건의 가지숫자. A라는 사건의 확률의 값은 분모에는 전체 모든 경우, 분자에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쓸 겁니다. 네.
그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문제 풀 때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그 수학적 확률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건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한 주사위가 5가 나오고 다른 주사위가 6이 나오는 거랑 하나가 6이 나오고 그 다음 주사위가 5가 나오는 거는 다른 경우로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전체 모든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전체 모든 가지수는 6 곱하기 6이어서 36가지가 있나요? 근데 분자에 들어가는 건 서로 같은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있죠?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건 1, 1, 2, 6가지 있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11 이상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1 나오는 건 몇 가지죠? 11 나오는 건 5, 6, 6, 5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 나온 다시 한 번만요. 되는데? 네, 세 가지. 네, 세 가지 다 세 가지죠? 6, 6까지 다 세 가지입니다. 11 이상이니까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개의 눈의 숫자의 곱이 제곱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6개 중에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2, 2, 4, 3, 3, 1, 1, 2가 있다고요? 근데 1이 들어간 것 중에 제곱수가 되는 거 또 있잖아요? 네. 2가 들어가는 것 중에 제곱수가 되는 게 또 있나요? 아니. 3으로 출발한 것 중에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2, 4는 안 돼요? 다시 한 번요. 2, 4. 2사는 8이어서 8은 제곱수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4, 4. 두 개 곱해 제곱수가 되는 게 이거밖에 없나요? 또 있지 않나? 제곱수는 1, 4, 9, 16, 25, 36 이런 것들이 제곱수죠? 네. 1이 나오는 건 했고 4 나오는 것도 했고 9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16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나? 네. 25 나오는 것도 이거밖에 없고 36도 이거밖에 없나요? 네. 그럼 다 센 것 같습니다. 49 이상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다 해서 몇 개 있다고요? 8. 지금 방금 했던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대부분의 확률 값은 싹 다 수학적 확률로 계산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학적 확률 값을 순열을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걸 한번 연습하시래요.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적혀진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분모의 가지 숫자는 그렇다면 다 해서 몇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분모는 다 해서 몇 가지라고요? 전사건이 몇 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6개의 숫자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600. 네, 모든 경우의 수는 분모가 600입니다. 근데 1, 2, 3에 적혀있는 3장의 카드는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 2, 3, 3개를 한 덩어리 취급했습니다. 네. 총 4덩어리를 배열했으니까 곱하기 3회. 네, 4덩어리 배열했고요. 1, 2, 3회까지 순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 3이 적혀있는 카드하고 4가 적혀있는 카드가 양쪽 끝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3이 적혀진 거랑 4가 적혀진 게 양쪽 끝에 오려면 분모는 600인데요. 네. 3하고 4를 양쪽 끝에 순서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인가요? 네. 그 속에는 몇 개의 숫자를 순서 바꾸죠? 4개. 네, 4개의 숫자를 순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합을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흰색 공이 5개, 빨간색이 3개 있습니다. 흰색이 5개, 빨간색이 3개, 검은색이 2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 중에 몇 개를 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죠, 지금? 10개 중에 3개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꺼낸 색이 다 흰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흰색 5개 중에서만 3개를 뽑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두 번째 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흰색이 빨간색이 2개, 검은색이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10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빨간색은 2개 뽑으라고요? 네, 3개 중에 빨간색 2개 뽑으세요. 그리고 검은색 중에 하나 뽑으시라고요? 2개는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해요. 네. 빨간색 2개도 뽑고 그리고 검은색 하나도 뽑기 때문에 그리고는 곱사건 곱해서 구합니다. 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10시 3분에 거는 공이 흰색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요? 다른 색은 몇 개인지 언급 안 했네요. 흰색 2개, 검은색 하나를 뽑든지 흰색 2개, 빨간색 하나를 뽑든지 그 상관없다고요? 네. 그럼 흰색은 다 해서 지금 5개 있으니까 50.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하나를 더 뽑아야 되잖아요. 3개 뽑을 거니까. 50. 90. 자, 우리가 지금 흰색을 2개를 뽑았으면 50. 네, 흰색은 이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아니, 흰색은 2개 뽑으라고 하니까 네, 흰색을 2개 뽑으라고 하니까 흰색이 아닌 빨간색과 검은색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도 되는 건가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왜 면이 6개 있다고 해서 1이 나올 확률값을 6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수학적 확률을 신뢰할 수 없잖아. 안 해봤잖아. 해봐. 그래서 주사위를 100번 던졌습니다. 100번 중에 10번만 1의 눈이 나왔습니다.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값은 10분의 1이잖아요. 100번 중에 10번이니까요. 네. 직접 해봤을 때 확률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통계적 확률값은 직접 해봤을 때 그 확률값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통계적 확률값은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통계적 확률값은 시행 횟수가 되게 많으면 예를 들어 동전을 쌤이 던지는데 동전을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졌을 때 안면 확률값이 뭐예요? 쌤이 만약에 한 번 던졌는데 안면이 나왔어요. 그 안면 확률이 뭐예요? 1이에요. 한 번 던졌는데 뒷면 나왔어요. 그러면 뒷면 확률은 뭐예요? 1이죠. 우리가 적은 횟수를 던졌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전 5번 던졌어요. 5번 던졌는데 그 중에 3번이 안면 나왔어요. 안면 확률값은 5분의 1, 2분의 1 아니잖아요. 그런 확률값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고요. 통계적 확률값은 적은 횟수를 던졌을 때는 수학적 확률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요. 시행 횟수가 되게 많다고 한다면 그때는 통계적 확률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행 횟수가 되게 많으면 몇 번 안 했을 때는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편차를 좀 보일 수 있는데 많이 시행하게 되면은 통계적 확률 값은 수학적 확률과 똑같아집니다.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서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통계적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독감 환자 100명한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여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양을 투여를 했는데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서 완치되는 환자 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를 시작한 다음에 5일 이내에 완치될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이내에 완치된 건 6명, 4일 이내는 12명, 5일 이내에는 3일째 되는 날은 6명, 4일째 되는 12명, 5일째는 26명. 그럼 5일 이내에 완치될 사람은 확률이 뭔데요? 전체 100명 중에 5일 이내에 완치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44. 이해된 거 맞으세요? 저게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적 확률의 값은 시험에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높을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기하적 확률로 갔습니다. 기하적 확률은 단위가 똑같아야지만 확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하적 확률은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이런 것들로 구하는 걸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위가 다르면 절대 그 확률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이분의 길이로 확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부피분의 넓이로 확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기하적 확률이라고 칭하는 것은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였을 때만 기하적 확률을 인정합니다. 쌤이 화살을 쏠 거예요. 화살을 쏠 건데 다음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짜리, 반지름 2짜리, 반지름 3짜리 온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띠 모양의 화살이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럴 확률값을 구하세요. 화살은 일단 가장 큰 원의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전체 원의 넓이의 값은 곱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살이 꽂힌 확률값은 전체 넓이 중에 이 넓이의 값을 가지고 확률값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반지름 길이가 2짜리면 4파인데 반지름 1짜리 넓이를 빼야 돼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지금 우리는 기하적 확률로 넓이분의 넓이로 확률값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의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사각형 안에만 찍힐 수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사각형 안에만 찍힐 수 있습니다.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죠? 네.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100입니다. 근데 문제에 요구한 거는 P점하고 B점, C점을 연결했을 때 둔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 하나를 그릴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는 선은 반지름 길이가 5가 되는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5가 되는 원을 그렸을 때 원 위의 점이 P점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PBC는 무슨 삼각형이죠? 네, 원주각이 180도에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저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가요? 네. 근데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P점이 어디 있을 때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P점이 원의 안쪽에 찍혀있는 점이면 각이 둔각이 되는 건가요? 그럼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빨간색 원의 내부에 점이 찍혔을 때가 그때가 PBC는 둔각삼각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넓이분의 넓이의 값을 가지고 둔각삼각형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겁니다. 반원 넓이가 필요한데요. 반지름 길이의 값 5라고요? 네. 반지름이 5가 되면 원의 넓이는 25파이, 반원이니까 전체 넓이, P점이 놓일 수 있는 전체 넓이 분의 P점이 둔각이 되기 위해서 놓여질 반원의 넓이의 값을 통해서 기하적 확률을 구했습니다. 이건 넓이분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약분은 누군데요? 8분의 파이라고요? 학교 시험은 예각삼각형이라는 확률값도 물어봅니다. 예각이 되기 위해서는 P점은 어디에 찍혀야지 예각이죠? 네, 원 바깥쪽에 P점이 찍히면 이 삼각형은 예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쪽 넓이까지 필요해요? 그럼 예각이 될 확률의 값은 전체 P점에 놓여져 있을 넓이는 100인데요.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100 마이너스 100에서 2분의 2. 2분의 25파이를 빼자고요? 그게 뭔데요? 8분의 7. 이제 말 마침 잘하셨어요. 8분의 7파이죠? 맞아요? 아니, 맞아요? 객관식북에 둘 다 있어 있습니다. 객관식북에 둘 다 써 있습니다. 네.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뺀 거는 계산할 수 없죠? 그쵸. 근데 객관식북에서 이렇게 산수한 애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객관식북에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상위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답이라고 인식할까 봐 나 무섭습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답이 뭐라고요? 1 마이너스 8분의 아, 제대로 들었어요. 8분의 7파이를 객관식북에 선택하시면 그건 병신이에요. 자, 미래.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엄청 이상한데요? 뭐가요? 아니, P라는 점의 좌표가 원의 안쪽에 있으면 둔각이라면서요. 네. 바깥쪽에 있으면 예각이라면서요. 네.
이게 둔각일 확률이라면서요. 네. 얘가 삼각형일 확률이라면서요. 두 개 더하면 뭔데요? 그럼 직각일 확률은 뭔데? 1. 선생님,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체 넓이가 100인데요. P점의 좌표는 빨간색 선 위에 있으면 P점이 저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저는 빨간색 선의 길이로 분자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요, 반지름 길이 5가 되면 둘레는 10파인데 반원이니까 5파이라고 분자에 쓰고 싶어요.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하적률은 단위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넓이분의 넓이, 길이분의 길이, 부피분의 부피로 간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로 구한 거예요? 넓이분의 길이로 구했다고요? 절대 이렇게 구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데요? 왜 둔각일 확률과 예각일 확률을 더해서 1 나와버리지? 직각일 확률은 도대체 뭐야?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더 궁금했겠네요. 그러면 자,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 확률 값이 뭐예요? 뒷면 확률은 뭐예요? 세워질 확률은 뭐예요? 네, 세워질 확률 값은 동전이 던졌을 때 세워진 일도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그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영역 중에 빨간색 라인 위에 있는 점의 좌표들은 넓이의 값이 아주 미세하군요. 그래서 직각이 되는 확률의 값을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이 되신 거 맞나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로 왔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은 모든 확률의 값은 제일 작아도 0, 제일 컸을 때도 1입니다. 아까 전에 어떤 사건의 확률의 값이 0이라고 했죠? 직각. 아까 전에 제일 첫 페이지에서 어떤 사건의 확률이 0이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공사건의 확률이 0이었습니다. 공사건의 확률이 0이었고요. 자, 확률의 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입니다. 그럼 누구의 확률이라고요? 전사건의 확률이 1입니다. 네. 지금 어떤 사건이 반드시 발생한다면 반드시 발생한다는 확률 1을 얘기하고요. 어떤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확률의 값을 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확률의 값 1이라는 것 자체는 서술되어져 있는 사건이 전사건이라는 얘기고요. 확률의 값이 0이라는 얘기는 그 서술되어 있는 설명의 사건이 공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확률의 값을 계산했는데 만약 확률의 값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네. 확률을 계산했는데 확률이 음수값이 나오면 그것도 확률이 잘못된 겁니다. 네. 확률의 값은 반드시 0과 1 있습니다. 개념 체크로 봤습니다. 흰색, 색이 검은색 두 개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개공을 꺼낼 거예요. 다음을 구하세요. 흰색이 나오는 값은 뭐라고요? 우리 집 몇 개 꺼냈는데요? 53분의 50, 3분의 31. 두 번째 거는 뭐죠? 세 개 모두 검은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53분의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첫 번째 거 잘못한 거 아니야? 첫 번째 건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5개 중에 3개를 뽑는 일을 하긴 하는데 흰색이 3개 나온다고 했어요, 문제가? 아니요. 흰색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3개를 뽑아도 무조건 흰색은 나올 수밖에 없나요? 네. 그럼 그거 자체가 그냥 1이네요? 네. 그럼 첫 번째 건 전사건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게 공사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만 배우면 이제 첫 번째 판 끝납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합집합의 경우의 숫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런데 S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표본 공간입니다. S가 전사건입니다.
쌤이 분모에 전부 다 이렇게 쓰게 된다면, 다 이 녀석을 다 나누게 하게 된다면, 전체 경우 중에 합집합의 경우는 합집할 확률인가요? 그래서 이 녀석이 유도가 되는군요.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이 합집합 확률, A 확률, B 확률, 교집합 확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A 사건과 B 사건이 공통된 게 없으면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공통된 게 없는 사건 A, B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게 없으면 마지막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통된 게 없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 합집합 확률값은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하기만 되겠군요. 공통되는 게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앞부분은 집에 상의 가서 다시 녹화된 거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의 값을 구하세요.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A 확률의 값은 0.3, B 확률의 값은 0.4, 합집합은 0.6이에요. 교집합을 구하세요. 집합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합집합 개수하고 교집합 개수 합이랑 똑같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A 확률, B 확률 값을 더하면 합집합 확률과 교집합 확률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0.7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라고요? 네, 이게 머릿속에서 빨리 연산되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되는 20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뽑을 겁니다. 20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을 건데 1개를 뽑을 건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혀있는 구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모는 전체 몇 가지죠? 분모는 20개 중에 하나 꺼내는 작업이 20가지인가요? 그런데 분자의 값은 3의 배수가 몇 개 있죠? 4의 배수 몇 개 있죠? 뭘 빼야 되죠? 12. 네, 12의 배수는 공통이니까 빼야 돼요? 네. 한 개 있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수학 경시대에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2학년은 5명, 3학년은 7명, 다 해서 사람은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힌 두 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일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려고 하는 거는 12명 중에 대표 2명을 뽑고 싶다고요? 12명 중에 2명을 뽑고 싶은데요. 같은 학년을 뽑았으면 좋겠대요. 네. 1학년 중에 2명을 뽑거나 1학년 7명 아니다. 2학년 중에 2명을 뽑거나 네. 3학년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는 건가요? 네. 가운데 더해서 푼 이유는 2학년 전에 중에 뽑는 거랑 3학년 중에 뽑는 것들은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서 푼 거죠? 네. 공통되는 걸 빼야 되는데 공통된 걸 왜 안 뺀 거죠? 2학년 중에 2명을 뽑는 사건과 3학년 중에 2명을 뽑는 사건은 서로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니까 뺄 게 없었습니다. 네. 6건의 확률로 왔습니다. 6건의 확률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A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모든 확률 1에서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두란 말이 나와 있을 때 보통 6건을 사용하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할 겁니다. 그럼 분모의 값이 뭐라고요? 10개 중에 3개를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소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적어도 한 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1에서 뭘 뺄 건데요? 아무것도 안 쳤죠. 소수가 안 나오는 거? 그럼 소수가 아닌 게 누군데요?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4, 9, 8, 2, 3, 5, 7이 소수죠? 네. 우리는 소수를 하나도 안 뽑는 거 뺄 거죠? 네. 그럼 이 중에서만 몇 개 뽑는 거? 3개. 저 중에서만 3개 뽑는 경우를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소수를 적어도 한 장 뽑아야 되기 때문에 소수를 안 뽑는 걸 뺐습니다. 끝났어요? 네. 당신들은 지금부터 유제 문제를 푸실 겁니다.
K값 2부터 4까지 사이에 있는 K값이 있습니다. 2부터 4까지 K값이 있는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 0보다 크다고 놓고 K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별식만 계산하면 되니까 판별식이 누군데? K 제곱 마이너스 3K인 거예요. 그럼 0부터 3까지인가요? 아이고. 아니에요? 네. 여기보다 작고 네. 근데 플러스 2부터가 아니군요. 마이너스 2부터군요. 네. 지금 문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K라는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몇 칸인가요? K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 6칸 맞아요? 네. K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의 값은 6칸입니다. 칸을 못 쓰는 장애가 있네요. 네. 플러스가.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사건입니다. 네. 전사건이 될 수 있는 K의 값의 범위의 값은 길이가 6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렸냐고요? 말로 하면은 칸수 못 세가지고 그렸습니다. 6칸입니다. 네. 그 중에서 0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큰 녀석의 값이 분자에 들어가는 근원 사건입니다. 0보다 작은 녀석은 누구예요? 그 다음 3보다 큰 건요. 네. 그럼 전체의 노란색 길이가 6이고요. 분자의 값은 3이라고요. 네. 길이분의 길이로 K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 맞죠? 네. 그 안에 거예요. 4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4점 좌표가 있는데 상현 왜 집중하지 않으려는 모션을 취하죠? 안에 분장. 좌표평면에 4점 좌표를 꼭 측정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이 직선이 사각형과 만날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각도분의 각도를 가지고 확률값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점유좌표 1,0이 있대요. 1,3도 있대요. 2,0도 있고요. 2,3도 있습니다. 사각형은 지금 이 사각형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나요? 이 사각형하고 원점을 지난 직선이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난다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의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해요? 네. 기울기 양수면은 이러면 맞나요? 네. 언제까지 만나는 거죠? A. 이런 건 다 만나는 거죠. 네. 기울기 양수인 거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요? 다음부터 드세요. 기울기 양수인 녀석의 범위는 여기가 기울기 양수인 범위인가요? 네. 기울기 양수인 범위는 90도인가요? 하지만 만날 수 있는 각도는 몇 도인데요? 75. 2점 좌표 1,3이라고요? 네. 한 칸 갔을 때 루트 3만큼 갔으니까 이 기울기는 누군데요? 기울기 루트 3인가요? 네. 여기가 몇 도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1대 루트 3대 2면은 60도인가요? 그래서 전체 직선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는 90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60도에서 움직였을 때가 만납니다. 그 확률값이 뭐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 풀기 몇 번이죠? 23-3이라고 그렇습니다. 23-3은 합집합의 확률값의 최대값과 합집합의 확률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합집합의 최대값과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P 플러스 PB 마이너스 교집합이 지금 합집합 확률이죠.
근데 두 개를 더하는 세개값은 6분의 5인가요? 6분의 5에서 교집합을 뺐을 때 거기에 최대값이 최소값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공통되는 게 아예 없으면 그런데 교집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공통된 게 없을 수 있나요? 공통된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공통된다면은 3분의 1까지만 공통될 수 있어요. 왜냐면 A의 확률보다는 교집합 비율이 클 수 없으니까요. 0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3분의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게 있는가요? 있다고요? 근데 다 된 거 맞죠? 시간이 좀 남아서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드립니다. 선생님 1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1번 풀어달라고요? 네. 흰색이 3개 있고요. 흰색 3개, 검은색이 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씩 차례대로 3개를 꺼낼 겁니다. 원래 공은 5개 있는데 한 개씩 차례대로 3개를 꺼낼 건데요. 처음에 흰색이 나온 사건이 P사건, 세 번째 흰색이 나온 사건이 Q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P하고 Q가 곱사건이 R이라고 한다면 R하고 배반인 사건은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그럼 상황이 사건 P라는 사건을 쓰고 싶습니다. 흰색은 W, 검은색은 B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P라고 하는 사건은 좀 좋지 않은 집중력을 잡고 그런 데다 꼼짝거리면서 써야 되겠어요? 3개의 공이 있는데 처음에 흰색이 나온 사건이 P사건이라고요? 그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몇 가지나 있냐고요? 처음에 흰색이 나오는 건 다 해서 4가지 경우가 있나요? 이게 P사건입니다. 세 번째 흰색이 나온 사건이 Q사건이라고요? Q사건은 뭔데요? 몇 개나 있어요? 흰색이 있어요? 흰색, 검은색, 흰색도 있고요. 검은색, 흰색, 검은색도 있고요. 아니, 흰색도 있고요. 검은색, 흰색도 있나요? R사건은 누군데요? 곱사건은 P사건과 Q사건이 공통되는 P 그리고 Q가 곱사건인가요? 네. 그럼 공통된 게 누군데요? 이 사건과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라고요? 네. 이 사건과 배반 사건이 뭐가 배반 사건이지? 전체 경우에 전 사건은 몇 가지인지 알아요? 네, 전 사건 다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중에서 R 사건은 이거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찾는 녀석의 값은 이 R이라는 사건과 공통되는 게 없는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나요?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건 몇 가지를 채울 수 있나요? 6가지. 너가 그럴까봐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2, 4, 6, 8, 10 6건은 1, 3, 5, 7, 9 5개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배반 사건 내에서 몇 개 있어요? 말을 해요, 이년들아. 배반 사건 몇 개 있다고요? 이 상황을 보이지 어떻게 하죠? 자, 그럼 써드려요? 자, 써드립니다. 여기에 공집합이라는 두 개의 공통점이 없나요? 2의 6제곱. 여기에 이렇게 쓰면 공통되는 거 없나요? 이거 어떻게 써드려 이거를?
4. 그래서 8개 중에 이 2개가 아닌 6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 들어갔을 때는 공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부분집합 개수 2에 유승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맞나요? 근데 시험 볼 때 분명히 6개 하실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다 몰랐어요. 여기 자, 그 다음부터 몇 번인가요? 있어라. 그러면은 스텝 2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스텝 2 풀어드릴 건데요. 내일 오실 때까지 계획센 수학을 다 풀어서 오실까요? 자, 13번으로 갔습니다. 고난도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좌우 개 버튼이 있습니다. 9개 버튼에 대해서 이 버튼들은 이웃한 버튼끼리는 선분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3개의 버튼을 차례로 눌렀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버튼이 각각 한 개의 선분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누르는 게 1, 그 다음 누르는 게 5, 그 다음 누르는 게 8이라고 한다면 처음 누른 거랑 두 번째 누른 거랑 두 번째 누른 거랑 세 번째 누른 거는 하나의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쌤이 만약에 버튼을 누르는 순서를 2, 4, 9를 누른다고 한다면 얘는 한 개의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얘는 2개의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맞나요? 자, 그럼 순서대로 번호를 누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3개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4는 뭐죠? 93이라고 했어요? 93이라고 하면은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합은. 네. 네, 이건 곱비3인 것 같습니다. 처음 누를 수 있는 건 9가지, 그 다음 누를 수 있는 건 8가지, 세 번째 누를 수 있는 녀석은 7가지여서 이게 곱비3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번호 누르는 문제 너무 싫다. 그런데요, 난 그거 틀렸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버튼이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버튼도 연결되게끔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1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한 선분을 연결되게끔 두 번째 누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네. 3가지만 하나씩 연결되어 있나요? 네. 처음에 1번을 눌렀을 때는 두 번째 버튼을 누르는 건 3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4를 눌렀을 때는 그 다음 누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인가요? 1, 4를 눌렀을 때는 그 다음에 누를 수 있는 건 4가지예요? 1은 다시 누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녀석은 서로 다른 3개의 버튼이라고 써 있어요. 2를 두 번째로 눌렀을 때는 그 다음 세 번째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몇 가지죠? 4가지인가요? 네. 하지만 5를 눌렀을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라고요? 네. 자, 처음에 끝에 있는 모서리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두 번째 누를 수 있는 가지 숫자가 4나 2를 누르면 4가지씩이라고요? 4나 2 2가지 경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누를 수 있는 게 각각 4가지였는데요. 하지만 가운데 5를 눌렀을 때는 가지 숫자 7가지예요? 네. 그런데 모서리부터 출발하는 게 4가지가 있나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경우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세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두 번째 선택하는 버튼이 1을 선택하거나 3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 다음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를 선택한 다음에 1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두 가지요. 내가 처음에 2로 출발했을 때 2를 선택하거나 3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두 가지라고요? 네. 하지만 4를 선택하거나 6을 선택하는 녀석은 네 가지.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4가지라고요? 네. 4나 6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라고요? 네. 하지만 5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일곱 가지. 7가지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처음 출발하는 녀석이 이 가지수가 몇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운데 거에 출발한 거 4가지입니다.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 아니죠? 오. 네, 5부터 출발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5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덟 가지. 5부터 갈 수 있는 거 8가지 있다고요? 네. 또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5에서 출발해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1, 3, 5, 7 중에 선택했다고 한다면 1에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2, 4, 6, 8 중에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네 가지요. 근데 5에서부터 출발한 건 하나밖에 없나요? 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산수는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좀 풀어드렸지만 집에서 직접 다시 푸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진이는 서로 다른 3개의 버튼인 거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A집합은 ABC가 원소고요. B집합은 4, 5가 원소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집합에서 B집합으로 는 함수가 있는데 1, 2, 3을 대입한 함수값이 13을 만족할 확률로 뭐라고요? 이건 뭐 개소리지? A에서 B로 간 함수를 만들 건데 1, 2, 3이 어딘데 1, 2, 3을 대입해? 근데 그게요. 네. A, B, C가 아니라 1, 2, 3이. 아, 너희 책에 1, 2, 3을 써있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1, 2, 3에서 출발합니다. 1, 2, 3에서 4, 5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합해가지고 1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지 13인 거지? 4하고 4 2번에 5 한 번 가야겠다고요? 또 있나요? 합해서 14, 이거 저거 아무리 13이 나오는 경우가 저밖에 없다고? 엄청 쉬운 문제 들으면 전체 모든 가지수자는 함수의 모든 가지수자가 몇 가지인데요?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2가 갈 수 있는 건요? 3이 갈 수 있는 건요? 자, 이제는 3개 중에 2개는 4로 가고 나머지는 하나 5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분자의 경우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몇 가지지? 그게 그냥 3가지인가? 1이 5로 가면 2, 3이 4로 가는 거고 2가 5로 가면 나머지 게 4로 가는 거고 3이 5로 가면 나머지 게 또 4로 가는 거죠? 네.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원이 있습니다. 원 있는데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는 6개의 점이 있습니다. 세 점을 선택했을 때 삼각형을 만들 건데요. 세 점을 선택해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렇다면 분모는 누군가요? 6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이건 삼각형입니다. 지금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세 점은 없습니다.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이 직각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미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때 많이 했네요. 네. 한 지름당 직각삼각형은 몇 개 있나요? 네. 네, 직각삼각형은 다 해서 4개 있나요? 6개. 아, 24. 한 지름당 직각삼각형은 4개 있는데 지름이 몇 가지죠? 지름은 종류가 3가지인가요? 네.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상이 지금 집중해서 이해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눈빛은 잠을 하도 많이 자가지고 말똥말똥한데 집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과 검은 동자가 돌아가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했는데요? 전 칠판만 향해 있지 검은 동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던데요? 왔다 했어요. 아 그래요?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100원이 몇 개 있는지 500원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20개의 동전들 중에 2개 동전을 꺼낼 건데요. 20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요. 꺼낸 동전의 금액의 합이 600원일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600원이 나오려면 100원 한 개, 500원 한 개 꺼내야 되는군요. 네. 그럴 확률의 값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을 가지고 10을 세우라는 얘기네요. 구하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합이 1000원일 확률을 구하라고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하게 되죠? 네, 100원짜리 개수가 몇 개인지 500원이 몇 개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원짜리 개수가 X개라고 한다면 500원은 몇 개 있죠? 20. 그렇다면 10분의 1을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는 누구예요? 20. 문제 같이 읽었잖아요. 동전 20개 있고 2개 동전 꺼내는 거 같이 읽었잖아요. 20. 네. 선생님 지금 욕구가 막 느껴져요. 막 살인의 욕구가 막 생기고 있어요. 막. 자, 그런데 분자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합이 600원이니까 분자가 뭐죠? 아니 100원 한 개, 500원 한 개 같이 아까 생각했잖아. 600. 네. 이년들 죽일 수도 없고 진짜 20. 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뭔 개소리예요. 네, 합이 1. 100원짜리 중에 한 개 꺼내고 500원짜리 중에 한 개 꺼내기로 했잖아요. 전시 머리가 돌아서. 네. 100원짜리 6개 꺼낼 수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 2개만 꺼내잖아. 서울은 일단 잘 아니까. 아, 너무 다르네요. 농담이었죠? 재치 있다. 합이 1000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2개를 이번에도 2개 꺼냅니다. 2개. 20 마이너스 X. 500원짜리 중에서만 꺼내라고요? 네. 이 확률을 구하세요. X가 필요합니다. 분모는 190? 네. 그럼 분자는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0X. 분모가 190이라고요? 네. 그래서 분자는 19라고요? 네. X가 누구면 되는 거야? 1. 오. 19. X가 1또는 19인데 네. 100원짜리 동전보다 500원짜리가 더 많습니다. X는 누굴까요? 1이요. X는 1이네요. 여기서 19라 했으면 네. 이대로 바꿨어. 자, 20C2분의 분자는 19C이요. 산수는 생겨갑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도의 시간이 다 됐네. 네. 17번까지만 어떻게 풀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7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한 점 P점을 잡을 건데요. P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점까지 길이가 1보다 크려면 쌤이 지금 A점을 기준으로 AB의 중점과 AC의 중점좌표를 찍은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반지름 길이의 일자리인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A점을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이면 A점에서 거리가 1보다 긴 거죠? 네. 여기 있으면 A점에서 길이가 1보다 짧은 거죠? 네. 마찬가지 B라는 점에서 반지름 길이 일자리인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C라는 점에서 반지름 일자리인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P점의 좌표가 이런 데 찍혀 있으면은 모든 꼭지점에서 길이는 1보다 긴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거는 꼭점까지 거리 1보다 큰 확률 값을 보라고 한 거는
빨간색 넓이를 구하는 얘기네요. 전체 넓이는 몇인데요? 없어. 한변 1에 2니까 전체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루트 3이죠? 전체 넓이 값은 루트 3인데 내가 구할 건 빨간색 넓이를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넓이를 전체 넓이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루트 3분의 루트 3 중에서 2분의 1. 세 군의 넓이는 모이면 여기 60도인가요? 네. 세 개가 모이면 반원인가요? 네.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가 되는 반원? 네. 반지름 일자리의 넓이는 파이? 그럼 저 세 개의 넓이는 2분의 파인가요? 네. 이거 뺄 수 있어요? 안녕. 네, 이거 뺄 수 없죠? 계산 못하죠? 네, 당신이 아, 씨. 잘 가세요.